어떻게 되죠? 지도감독관자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일단 지도감독관자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자,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감독 대상자가 누구였죠? 개업공개사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인데요. 자, 일단 무등록업자도 포함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지도감독 방법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사무실에 출입해서 어떤 사무소였죠? 어떤 사무소?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검사를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사무소는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아니라 그랬죠. 중개사무소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사무소 출입할 때 증표를 지니고 상대하고 내부이라 그랬고 이때 증표는 뭐 있었어요? 공무원증과 그다음에 또 조사검사 증명서를 얘기한다 그랬죠.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협조 요청 누가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불법 중개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협회 및 또는 어디에요? 협회하고 관계기관이죠.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네, 협회는 따라야 된다. 조심하라 그랬죠. 자, 이거 일단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불법 중개의 단속 그 다음에 또 협회 및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데 협회는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감독 사유가 있었죠. 부동산 투기 등 거래대금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 법 위반의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의 등록소 업무 정지 등 자, 이거 취소 정지가 뭐죠? 뭡니까?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합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자, 그럼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한다. 네, 보면 같아요. 자,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한다.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이야. 같으려 했죠. 자, 협회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 5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지도감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행정처분하면, 여러분들 행정처분하면 뭐라 했어요? 취소, 정지라 그랬죠?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 있었어요. 뭐죠?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 지정, 취소. 취소권자가 누구였죠? 국장이죠? 고유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있었죠? 뭐 했었어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였죠.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누가 하죠?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개업공개사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뭐 했었어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건 누가 한다? 고유권한 등록관청이 한다 그랬죠. 이때 청문 실시해야 된다 그랬죠. 뭐에 대해서만? 취소만 청문 대상.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그랬고 취소 중에서도 사망해서는 청문 대상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지도감독에 대한 기본 요건을 문제로서 한번 보죠. 자, 일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감독상 명령 등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자, 1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는 조심할 것은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자, 실제 문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감독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조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다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검사를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에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 증명서 상대방의 내부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등의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는 일단은 요청할 수 있는 권자는 국장부터 시작합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들어가고요. 협회 및 관계기관에 자, 일단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 누가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협회는 따라야 된다 그랬죠? 5번에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하여 조사검사해야 된다. 우에 1번, 2번을 강조했었죠? 둘 다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사무소에 출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들어가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개사법상 인정되는 감독상 명령과 관련한 설명. 틀린 것은 했네요. 이번에, 자, 협회는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함에 있어서 등록관청 협조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없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관할기관 내에 소재하는 분사무소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관할기관 내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OX. 예, 그건 틀리죠. 지도감독은 할 수 있으나 업무정지 처분은 누가 하는 거? 주된 사무소 하는 거죠. 3번에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보고,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검사, 거부, 방해, 기피 한 경우 이건 뭐 한 거죠? 지도감독 위반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6월여의 업무정지죠.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 같아요.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등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자, 500만 원에 과태료죠? 예. 그 지정 취소 사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4번 보죠. 자, 다음 중 공개사법상 행정처분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행정처분에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자격 취소, 취소, 자격 정지가 있다. 지정 취소가 있다. 과태료는 행정 처분이 아니고 행정 질서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자격정 처분은 누구에 대해서만 소속 공인 중개사만 하고요. 중개보조는 행정 처분, 감독상 명령이 되지 아니한다. 예, 일단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자, 중개보조는 자체로다가 감독상 명령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쟁이 등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행정처분은 누가? 등록관청.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자격증 권한 누가 갖는다? 교부한 시도사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격정지 처분한 시도사는 이를 5일 이내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격 취소만 보고 대상이죠. 정지는 보고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때 7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자격증과 관련된 반납은요, 교부한 시도사. 그 다음에 3번에 등록 취소 및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대표자가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예, 일단 반납해줘야 돼요. 등록 취소 반납해줘야지 당연히. 자, 등록 취소 아니다. 이거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처분은 반납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반납하고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하죠. 그러니까 3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만 반납하고 업무정지는 반납 안 한다. 그래서 틀렸고. 자, 일단은 법인은 누가 반납하는 거? 대표자가 반납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4번이 맞죠? 사유서 제출 규정은 자격증 반납에만 있습니다. 등록증 반납에는 없다 그랬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받은 자는 7일 내에 국토교통장관에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반납해야 된다. 자, 지금 지정 취소는요, 후속 조치가 없다 그랬죠? 지정 취소는 후속 조치가 없다. 그냥 취소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반납 규정 없고 결격 사유 규정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7번부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요약집은 공인중개사 처분 나오는데, 일단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하니까,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개업 공개상 처분 뭐 있었어요? 등록 취소하고 그다음 뭐 있었다? 업무정지 있었죠. 자, 일단 보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절대 등록 취소가 있었죠. 자, 절대 등록 취소 뭐 있었어요? 사부결의 양정유예 그랬죠. 자, 사망 그 다음에 뭐예요? 해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결격 사유죠.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뭐 했을 때? 소속했을 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되어야죠. 양도 대여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에 정지 기간 중에 두 가지였죠. 업무했거나 아니면 또 하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이내 2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뭐 받고 바행이죠? 네,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상대 등록,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죠. 사망에서는요, 청문 대상 아니다. 자, 등록 취소가 안 된다더라. 이미 등록 효력이 없어진 상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취소됩니다. 3년, 결격 3년 적용 안 된다. 이거는 3년 저차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거짓부정법을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이거 어떻게 되죠? 형벌. 무거운 형벌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무등록, 거짓부정은. 자, 형벌 어떻게 된다?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럼 등록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취소된다. 그럼 이때 3년 적용한다. 예, 자, 취소되는 결격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정도는 이소소 형벌 1-1이죠. 취소되면서 1-1, 양도되어 취소되면서 형벌 1-1이었죠. 자, 요거는 형벌 있어 없어요? 업무정지가 업무했습니다. 형벌 없습니다. 자, 요거는 형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됐죠. 형벌 자체는 없고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 사유. 자, 2회 이상. 자,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쫙 나왔죠. 그럼 뭐다? 절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상대 등록 취소 있었죠. 상대 등록 취소 있었습니다. 상대 등록 취소는 어떻게 돼요? 취소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때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돼요? 업무 정지에도 해당되죠. 자,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기준에 뭐 했을 때? 미달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아니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겸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요거는 누구 거? 법인 거만이죠. 자, 그 다음에 6월을 초과해서 뭐 했을 때? 휴업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무단으로 6월 초과 휴업.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요거는 두 가지였죠. 자, 전속 중개계약 차려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며칠 내에 공개하라 그랬어요? 7일 내에 공개하라 그랬죠. 아까 문제 풀면서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그랬을 때? 예, 의뢰인이 비공개 여차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두 가지예요.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상대 등록 취소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엔 거짓 기재 있거나 아니면 또 이중 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 계약서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어떻게 돼요? 개시했을 때, 업무를 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했을 때죠. 금지 행위는 1-1과 3-1 썼고,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률 위반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최근 몇 년 이내? 2년에 2회죠. 2년에 2회. 그 다음에 또, 자, 연속 처분 위반, 최근 1년 이내 몇 회? 3회 이상. 뭐 받고 바행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죠? 이때, 절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업무정지 처분 행위를 한 거예요. 분명히 3회 이상 처분 받았죠. 근데 상대 등록 취소일 것 같지만 앞에 업무정지가 어떻게 돼요? 2개나 있죠? 여기 있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이건 절대죠. 이런 식으로다가 구분을 해놓으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등록기준 미달, 요거는 등록 취소돼도 뭐 대상이 아니다. 3년 결격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시중개사를 2개3을 설치했습니다. 이거 상대 등록 취소죠. 형벌 어떻게 돼요? 1-1. 2중 나오면 1-1이라고 했죠. 자, 금제의도 3-1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 취소. 여러분들 등록 취소당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죠. 반납해야 되는데 며칠에 반납? 예, 7일에는 반납해야죠. 어디다가? 등록 관청에. 자, 잊어버렸습니다. 분실 등의 사유로 사유서 제출 규정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여기서는 요거는 사유서 제출 규정은 어디에 맞는 거? 자격증 반납에 있습니다. 등록증 반납은 사유서 제출 규정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업무정지 부분 봐야죠.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자,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이건 또 몇 월 범위내에서 6월 범위내에서 업무정지를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자, 6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자, 절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하야한다고, 상대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죠? 자, 업무정지는 어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업무정지 부분에서 시효제도가 있었죠. 제척기간이라는 거. 시효.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를 안 하겠다. 업무정지 위반에 일해놓고 안 들키고 몇 년 지나가면 3년 지나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이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또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고용인 채용했는데 고용인 어떤 고용인? 결격 사유고용 채용했는데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죠. 예, 2개월을 해소하지 않았으면 자, 그 다음에 또 인장과 관련된 인장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계약 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요거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정보망 이용하면서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거나 아니면 거래 완성 사실을 어떻게 돼요? 통보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됐죠.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하면 자, 여기서 서식 관련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요거 어떻게 돼? 다 업무정지죠. 교부 보관까지 서명 단위까지 다 들어가죠. 업무정지. 자, 그다음에 지도감독 위반. 자,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지금 업무정지하고 있는 중이죠? 예,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업무정지죠? 상대 등록 취소는 권보다 업무정지. 그러나 업무정지는 상대 등록 취소가 아니죠.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에 해당됩니다. 이건 왜 그렇다 그랬어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2회 이상. 자, 독점이 들어간다. 2회 이상. 뭐 받고 뭐 행위했죠? 2회 이상. 뭐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예, 이건 과태료죠. 자,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오면 절대등록 쓰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도 들어가 있으면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그럼 3회가 나오면 우선 네, 상대등록서 요걸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 위반으로 한 번이라도 처음 받았을 때 들어갔죠. 업무 지역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이건 부치 거였죠. 업무 지역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해당되죠. 자, 요거는 포괄적 규정이라고 했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한번 기억해보죠. 고용인 신고, 고용인 채용 언제까지 신고? 업무 개시 전. 채용하면, 고용관계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자, 요거 관련해 위반하면 업무정지. 여기에 해당돼서 업무정지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약금 등 예치, 누구 명의로? 개업, 공기업 명의로 했지만 약정하라 그랬고요. 예치금 분리하라 그랬고, 동의 없이 인출해서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보증 설정해서 사분 교부조라 했죠. 예치금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라 그랬어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해당되고, 자, 그러면 이때 업무정지 기간기준이 있었죠. 기간기준 결격사유 고용인 2월에 해소하지 않았을 때 기준 6개월이고,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공개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상대 등록서 기준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연속 처벌한 거 요건 6개월.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 부당경쟁 제한 있죠. 소위 말하는 담합. 부당경쟁 제한이 소위 담합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 위반하면 이것도 기준 6개월. 요거 위반해가지고 과징금 받았을 때. 요거는까지는 기억 안 나서 좋으니까 요 6개월짜리 4개는 꼭 여러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라고 했었습니다. 반드시 이 기준으로 처분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요 기준, 업무정지 부과 기준은 어디서 정하고 있죠?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요 기준, 어디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죠. 반드시 이 기준대로 처분하는 거 아니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참을 했어. 얼마 범위 내에서? 예, 이번에 보면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2페이지 7번 문제죠. 7번에 자,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기억에 자격증 처분을 받은 소속공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니까 절대 등록수 말하는 거죠. 예, 이거는 절대죠. 자, 법인개업공개사 등록 기준 미달 상대 법인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자,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중사무소 상대죠. 자, 임원의 결격사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결격사인데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격사에 대해서 절대 등록 취소죠.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절대 등록 취소. 왜요? 자격수 없으니까. 아, 지금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죠. 결격사유니까. 이제는 이 정도는 대답해줘야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유죠. 그러니까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손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한 경우 그렇죠.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죠. 상대. 자, 그럼 8번 문제. 다음 중 개업공개사의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년을 상으로 사용 업무한 경우 절대죠. 양도되어죠. 절대. 자, 법정 중개업 초과 수수 상대. 휴업신고하죠. 6월 초과 휴업 상대.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 행하거나 요까지만 봐도 되죠. 예, 절대. 자, 법인개업공개사가 겸업제한 위반 상대. 이중으로 개설 등록 이중 등록 절대죠. 이중 등록은 절대입니다. 이중 사무소는 상대고요. 이게 요거 잠깐 헷갈려요. 이중 사무소, 이중자가 나오는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송은 절대죠. 근데 이중 사무소는 상대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개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죠. 아닌 것은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자, 등록기준 미달 상대죠.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죠.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나 상대 갖고 비교되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업무정지 서분 사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닌 걸로 아니면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 사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상대만 갖고 자꾸 머릿속에 계산하면 안 돼요. 아닌 거에는 업무정지 처분이는 사유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0만 원짜리나 500만 원짜리 과태료 사유가 여기 끼어들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동이 의한 임시중개설물 상대죠.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6월 초과 휴업 상대.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죠. 상대.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기억에 1000마크 밖에 임시중개소름 설치 상대. 개업공개사 조직간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개사가 사업자 금쟁이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받은 경우. 자, 이거는 시정조치 과징금 한 번이라도 받은 거예요. 업무정지죠. 자, 업무정지. 그러니까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 물어보고 있죠? 자, 기억은 임시중개소 설치 상대등록 취소죠. 상대등록 취소는 업무정지죠.
자, 니은은 그냥 순수 업무정지만이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 조사검사 불응한 경우 지도감독 위반이죠.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당하는 소속공개사 중개보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자, 보죠. 소속공개사 중개보도 2개월 내 안 잘랐습니다. 결격 사유 사용인, 자, 2개월 내 안 잘랐어요. 업무정지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한번 구분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천상 지워내겠구나. 자, 이게 뭐냐면, 자, 결격 사유가 있는 고용인 있고요. 그 결격 사유가 있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다. 자, 예, 2월 내에 해소하지 않았다. 예, 2월 내에 해소하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고용인, 중개보전 소속공개사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예, 이거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사원 또는 임원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았다? 예, 요거는 이제 절대 등록 취소죠.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자, 이거는 두 가지인데, 고용인 2개월 내에 안 자르면 업무정지고, 그 다음에 사원 임원을 2개월 내에 안 자르면 뭐다? 절대 등록 취소. 왜 절대 등록 취소예요? 이유. 예, 얘 경영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결격서 내면 법인 자체가 결격서 낸다고 그랬죠? 그렇게 구분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어떻게 돼요? 리을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미음에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 사물의 거래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그 다음에 개업공개 이상 중개 소속한 경우, 네, 이건 절대 등록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번, 시행규칙상 업무정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업무정지 기간 기준과 관련된 부분,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저 이거 보니까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죠? 국토교통부령이죠? 자, 6개월짜리 아까 찍어놓은 거 있었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자, 인장 위반 3개월이고요.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죠? 자, 상대 등록 취소는 6개월, 확인 설명 서명 날인 3개월, 결격 사유 고용 6개월이죠. 그 다음에 거짓 공개 6개월이죠. 거짓 공개 6개월이에요. 거짓 공개. 자, 그래서 다 맞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죠. 공개사법령상 개업공개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분하는 경우 9월까지 가능하다. 6개월이죠.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 할 수 없다. 요거는 3년이죠. 자, 시효제도 있죠.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 업무정지하면 있죠. 자격정지나 자격취소는 없는 내용이죠. 3번에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과태료 처분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2회 과태료 처분받았죠. 한 번 더 행위해야죠. 2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러면 업무정지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그렇죠. 등록관청은. 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 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거짓 공개는요. 업무정지 기간 기준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근데 반드시 6개월 처분하는 거 아니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 참작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이죠.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할 때 얼마나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이 문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대 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요거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예요. 2분의 1 범위에서. 자, 기준은 얼마죠? 6개월이죠. 그 6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분의 1 범위에서 떨기거나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2분의 1 떨기면 최대치로 얼마까지 떨릴 수 있어요?
그렇죠. 3개월까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2개월 갖다가 해준다면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월권이라고 볼 수 있죠.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 범위에서 업무전처럼 그러면 틀린다. 이거.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공유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과 틀림의 표기가 옳은 것은. 자, 기억에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한 경우 위 대항의를 이유로 업무정처분을 할 수 있다. OX. 자, 왜 O예요? 틀렸어요. 자, 그 왜 X예요? 들키지 않았으니까. 자, 일단은 답은 틀렸습니다. 답은 틀린 거예요. X예요. 자, 그럼 왜 X일까요? 다시 이제 답은 X로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유 찾아보세요. 그렇죠. 왜 필요적 등록 취소죠? 그렇죠. 대여죠. 대여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간만 갖고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기간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 보니까 등록증 대여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틀리죠.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존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0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2개월 내 해소했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하였고 4년이 폐업 근경 후 다시 개설 등록한 경우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 사유죠. 폐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3년 넘었죠? 근데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 몇 년 초가 되면 안 합니까? 3년이 아니고 그렇죠. 1년이죠. 행정처분 승계 부분은 아직까지 안 배웠는데 자 1년 부분이죠. 자 그러면 15번 보죠. 15번에 자 공개사법은 최근 1년 이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개업공개사에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 중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외받고 업무정지 이외 업무정지입니다. 계속 절대죠.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1회 과태료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 받았죠. 합치면 몇 번? 3번이죠. 3회죠. 그리고 업무정지에 해당되죠. 그렇죠. 이건 상대죠. 상대. 그 다음에 3번에 자 업무정지 2회 과태료 1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행위 이건 절대죠. 분명히 3번 받았죠. 3번이니까 3회니까 상대 떠올라야 되는데 업무정지 2번에 업무정지 행위란 거죠. 그러면 이건 절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제가 이거 최근 요거 구분한 거 있죠? 그것만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과태료 2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 2회 과태료 2회인데 과태료가 나왔죠? 그럼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2회 과태료 나왔죠? 그럼 뭐예요? 네, 업무정지였죠. 자, 16번, 17번은 행정처분 승계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행정처분 승계가 65페이지에 나오죠? 자,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처분 승계와 관련된 폐업했다가 다시 개설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어떻게 한다? 승계한다. 라고 했었죠? 자, 지위가 승계되니까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행정처분, 폐업 전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못하는 게 있었죠. 뭐예요? 자, 폐업 전 행위가 등록 취소 위반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가 되면 3년 초가 되면 폐업 전 행위가 업무정지 행위라면 폐업 기간이 1년 초가 되면 처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처분한 것의 승계가 있었죠. 처분한 것의 승계.
뭐 있었어요? 업무정지 처분한 거, 과태료 처분한 것은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폐업 후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승계는 법인에 있어서는 누가 승계를 받아요? 대표자가 받죠. 자, 간단하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럼 16번 보겠습니다. 폐업신고 전에 위법행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한 때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에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에 대한 업무정처분의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이죠. 3년이 아니고 1년. 그 다음에 3번에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폐업기간 폐업 사유를 어떻게 하라? 고려하라 그랬죠. 그리고 자, 재등록 개업공개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해당 행정처분할 수 없다.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됐어요? 3년 초과됐죠. 자,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은요? 폐업기간이 1년 초과되면.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처분 제재 효과 승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첫 번째, 개업공개사가 재등록한 때 폐업신고 전에 과태료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자,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죠? 몇 년간? 1년간. 언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는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 사유로 하는 행정처분 받지 않는다. 맞죠? 폐업 기간 몇 년 초과됐어요? 3년 초과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폐업일이 아니고 뭐예요? 처분일로부터죠. 처분일로부터 1년.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때 폐업신고 전에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예, 대표자가 지위가 승계된다 그랬죠.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게 틀렸죠? 2개. 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 보죠. 다음 행정처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정지만 나오는 거죠. 행정처분은 그럼 뭉뚱그린 거죠. 자, 행정처분 중에서 뭐만? 업무정지만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명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행정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그랬죠.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거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를 이유로 등록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자료 요청 규정이 있었죠? 네, 맞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19번부터는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자격취소 자격정지죠? 자, 여러분들 교재는 앞부분에 있어요. 교재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뭐가 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었죠? 일단 먼저 자격 취소부터 볼까요?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는 이거 누가 하는 거?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하야한다 그랬죠?
자, 자격취사유가 부양자직 네 가지였죠.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양도 대여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두 가지였죠.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소속했을 때 이렇게 되죠.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뭐였다? 이 법 위반해서 뭐였다? 징역형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이거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예, 없다 그랬죠? 이거는 형벌 자체가 없다. 양도되어 취소되고요. 형벌 1-1이죠. 자격증 업무했거나 이중소속 형벌 1-1이죠. 이번 징역형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취소됩니다. 자격증 반납해야죠.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다가? 교반 시도지사에게. 자, 반납할 수 없을 때 뭐 제출? 사유서 제출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반납 안 7일이나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하의 것들을 반납 7일이 안 하거나 사유서 제출 안 하면 100만 원이 갖드리고 자, 이 자격 취소한 교부한 시도사는 취소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사에게 통보를 했죠. 언제까지요? 예, 5일. 이거는 5일 이내죠. 5일 이내. 자, 그 다음에 교부한 시도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틀리죠. 어떻게 돼요? 교부한과 사무소가 틀리면 예. 일단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교부한 시도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교부한 시도사가 취소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문까지를 이거 청문 대상이죠. 청문까지를 어디서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하는 거죠. 자, 끝까지 하고 자, 그러면 자격 정지가 있었죠. 자격 정지를 몇 월 범위내서 6월 범위내서 자격 정지를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예,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2인 설거지 하면 있을 겁니다. 이중 소속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을 때? 금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중소속은 형벌 어떻게 되죠? 1-1이죠. 자, 금지행위도 형벌 1-1과 3-1이죠. 자격정지와 형벌이 부과되는 게 있죠. 같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기간 기준이 있었죠. 기간 기준. 자, 요 이중소속 기준 어떻게 된다? 6개월. 그 다음에 또 거짓기재 중계약서 기준 6개월. 금쟁이 기준 6개월. 나머지는요 3개월. 이 기간 기준 정하는 거 국토교통부령이었던가요? 대통령이었던가요? 네, 국토교통부령이었죠.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근데 이 반드시 이 기준대로 처분하는 건 아니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함력에서 얼마 범위에서 2분의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할 때 얼마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유를 등록관청이 먼저 발견하죠. 먼저 발견은 지체 없이 어디로 통보한다? 시도지사로 통보한다 그랬죠. 그럼 시도지사 통보하면 이때 교부안과 사무소가 틀릴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똑같이 자격 취소가 같이 적용하죠. 어떻게 돼요? 예, 일단 사무소의 시도지사가 절차 이행하고 어디로? 교부안으로 통보한다. 그럼 교부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격 정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다른 것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개사법령상 공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어디에요? 교부안 시도지사. 자, 이번부터 맞는 거네요.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 취소는 청문 대상이죠. 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할 때 5일 이내에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지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을 받을 날 또 며칠? 7일. 이때 취소해야죠? 반납해야죠? 취소 처분 받은 자는. 자, 3번과 4번은 어디만 해당되는 거? 취소에만 해당되고요. 정지에는
요 자격정지는 요거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취소된 자는 당연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서 취소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속 공개사의 자격증 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사용 중개무한 경우 자격 취소죠. 이거는 자격 취소.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의사항 거래계약서 작성 자격 취소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연락에 공부했는데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거 뻑하면 자격 취소는 뭐 안 되잖아 이게. 자, 자격 취소는 뭐라 했어요? 부정한 범으로 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기간 이중소속, 이 법에 한해서 징역형. 자, 다시 한번. 요 4개니까 이건 꼭 기억해놓으셔야 돼요. 자격 취소. 뭐예요? 부양자증이었죠? 부정취득, 양도되어,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 법에 한해서 징역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자격정지죠. 자격정지. 여기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여기에 해당되죠? 확인설명, 중개는 확인설명 한 경우 했으니까 이건 상관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중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죠. 중개에서 외매업 1-1이고요. 자격정지냐 아니냐? 자격정지 이지요. 금쟁이. 자, 이 금쟁이는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이 금쟁이를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상대등록 취소죠. 헷갈립니까 지금? 자, 이걸 금쟁이를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상대등록 취소. 이걸 소속공개서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자격정지 사유죠. 자, 그러면 이제 22번 문제 보죠. 다음 공개사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하나 더. 시도지사. 자, 2가지 틀렸습니다. 2가지. 첫 번째 어디가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요? 시도지사. 여기에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교부한 자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시도지사는 해도 맞아요. 그리고 그 취소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묶어놨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시도지사,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양도대한 경우, 한 자에 대해서 자격을 어떻게 돼요? 취소하여야 한다. 2번,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있죠? 뭐 있어요? 이중소속. 정지 사유면서도 1-1이죠. 또 하나, 금쟁이 1-3-2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지 사유가 되죠. 자, 3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증 처분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뭔가 지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일단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지 처분하는 게 아니라 뭐 바뀐 건 아니고요. 바뀐 건 아니고, 자, 절차까지만, 자, 절차를 어디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지사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하는 거죠. 처분하는 게 아니라 처분 절차를 이용하는 거죠. 처분 절차를 이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5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에서 통보하라 그랬죠. 요때 조심할 것,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OX. 자, 요거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그랬죠. 요거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OX. 틀립니다. 이건. 이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 시도지사라고 그랬죠.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규정은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자격 정지에만 있는 거예요. 자격 취소에는 이 규정 없습니다. 자, 자격 취소에 있는 규정이 뭐 있죠? 취소. 청문. 취소에만 있죠? 그 다음에 또, 자격증 반납. 자격증 반납. 취소에만 있죠? 또, 보고 통보 규정 5일 이내. 이것도 취소면 있죠. 자, 여기에는요, 청문 규정 없고, 자격증 반납 규정 없고, 5일 이내 국장에 보고하거나 이거 규정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격 정지에만 있고, 자격 취소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사실을 등록한지 먼저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시도해서 통보하는 거죠. 그 규정은 자격 정지에만 있어요. 취소에는 규정 없습니다. 자, 5번에 개업공개사인 공개사가 자격 취소당하면 등록도 반드시 취소되나 등록 취소된다고 해야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건 아니다. 맞죠? 자격 취소면 당연히 등록 취소되죠. 이유 뭐 때문에? 그렇죠. 결격사유 때문에. 그러나 등록 취소했다고 해서 자격 취소는 것은 아니죠. 2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이 법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 아니고요. 2번에 자격정지 처분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또는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정지는요, 뭐만? 소속공개사. 3번에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하시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처분을 한 때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정지는 보고 대상이 아니죠.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처분을 가름한다. 사유서 제출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처분받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 소속공개사 된 경우 자격 취소.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뭔 거예요? 이중소속했죠? 자격 취소되죠. 자, 24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사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 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경우 찾아보세요. 자, 1번, 3번, 4번, 5번 6개월이죠? 특히 요 금쟁이가 6개월이라는 거, 금쟁이가 7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금쟁이를 한 경우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금쟁이 세부사항이 나오죠? 다 6개월이에요. 자, 어디서 확인서면 근거자료 제시하자는 경우 이거는 자격 정지인데 요거는 몇 개월? 3개월이죠. 자, 25번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인을 한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공통 이건 간단해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찾으면 되죠. 뭐예요? 확인설명 서명날인이죠. 그 업무를 한 경우에 소속공개사 서명날인을 해드리면 되죠. 나머지는 누구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죠. 자, 1번에 보면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 받고 다시 과태료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많이죠? 이건 개업공개사에게만 하는 거니까 2번, 3번도 다 5번까지 뭐예요? 교부, 보관 이건 누구에게 의무예요? 개업공개사 의무니까 소속공개사는 의무가 아니죠.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26번 보죠. 다음 중 거래장부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지정 취소 사유가 있었죠? 지정 취소 사유는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자, 지정 취소는 누가 하는 거? 국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 취소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자, 지정 취소 보면 운영규정 위반이 일단 먼저 거짓 부정 있었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지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운영규정에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정보 공개 위반 이거 뭐 했었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 개업
공개서로부터 의뢰받은 점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요거 위반하면 지정 취소, 형벌 1-1 같이 되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뭐 했을 때 운영하지 않았을 때 사망 해산했었죠. 사망 해산했을 때 이렇게 됐죠. 이거는 후속 조치가 없다 그랬죠. 자, 지정서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격사유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짓 부정 지정 요거는 형벌 부정범 지정받았습니다. 형벌 없다 그랬죠. 이거는 형벌 자체가 일단 없다. 운영규정 위반은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된다 그랬죠. 정범계 위반 이거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하나 더 1-1이죠. 1년 이하지 1차를 무효 이렇게 됐죠. 자, 그거 보내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26번은 제가 이제 굳이 1번부터 5번까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인데 2번이죠. 이거 왜 틀렸어요? 예. 자, 정당한 수익 지정받을 날부터 1년 이내죠. 1년 이내. 1년 이내 설치원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죠. 자, 27번 문제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에게 행한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제 자격을 교부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넣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 자격을 취득했음 이유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을 취소했다. 교부를 어디서 했어요? 예, 맞는 내용이죠? 자, 대전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날인하여 서구청장이 자격을 정지하였다. 인장 위반이죠. 개업공개사죠. 뭐예요? 인장 위반. 자,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위반합니다. 처분, 인장과 관련된 부분,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누가 하는 거? 등록, 관청, 서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서구청장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정지하였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풀어줘야지만 돼요. 자, 디귿에 경기도 군포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을 이유로 하여 군포시장이 6월에 업무정 처분하였다. 거짓으로 개설 등록을 했죠. 거짓 등록했죠. 거짓 부정 등록. 그렇죠. 절대 등록 취소죠. 업무정지가 아니죠. 절대 등록 취소. 자, 리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여 연수구청장이 개설 등록 취소했다. 예, 맞죠?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사용해서 개업공개 설명 사용했습니다. 등록증 양도되어져. 그러면 등록 취소. 누가? 등록관청이. 맞는 내용이죠? 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경남도지사가 500만 원 과태 처분하였다. 누가요?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창원인가요? 성산구청장이죠. 비자치구도 등록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산구청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유도법령상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맞는 내용. 자, 자격정지 처분 대상은 소속공개사이나 업무정지 대상은 개업공개사이다. 네, 맞고.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가 되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요? 절대 등록 취소가 되죠. 자, 형벌은요? 없습니다.
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것은 형벌 자체가 없죠. 정지기간 중에 업무. 이중소속한 게 형벌이 있죠. 그러나 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것은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 하나, 업무정지기간 업무 하나 취소는 되지만 형벌 자체는 일단 없습니다. 자, 4번에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의 경과한 때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 없다. 예. 자, 이거 뭐예요? 시효제도죠? 제척기간, 요거는 뭐에만 있는 거? 업무정지만 있죠? 자격정지 처분 없죠? 5번에 이중소속을 한 경우 소속관계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개업관계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중소속은요, 소속관계사는 자격 정지죠. 개업관계사는요, 그렇죠. 등록 취소죠. 자, 이중소속은 소속관계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소속관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격취소죠. 근데 자격정지 기간이 아니고 그냥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예요. 자, 29번. 다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맞는 내용?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참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두 번째 주에 공부했던 결격 사유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됐죠? 그러면 3년, 등록 취소는 3년 적용한다, 안 한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틀리죠? 예. 그 결격 사유 기간만 해당되는 거죠. 2번. 개업공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의 이유로 다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가 된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그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받았죠. 그럼 당연히 300만 원 벌금 받았으면 뭐 해당돼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뭐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취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격사유 내면 당연히 취소되는 거죠. 2번이 맞는 내용.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확인 설명서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다.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요. 500만원 과태료고, 그리고 설명서 3년 이거는요. 업무정지. 4번에 이상 서로 다른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동일하다. 틀리죠?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어떻게 되죠? 예, 상대등록 취소.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거나 중개한 성시, 보증 관련 증서사본 교부하지 않은 경우 모두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다. 보증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 등록 취소고 증서사본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좀 쉬었다가 31번 벌칙입니다. 거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